생방송으로 한 그 동영상을 제가 화면 캡처한 상태에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스케일을 했어요. 제가 4K로 업스케일을 한 거예요. 소행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날이 2182년 9월 24일로 이때 지구와 충돌 확률은 27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영화 아마겟돈.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에 핵폭탄을 쏘아 파괴하고 지구를 구한다는 전형적인 미국 만세 영화입니다. 이러한 인류 파멸에 대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차이라면 이 위험이 현재 일이냐 아니면 혹시 모를 미래의 일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일명 다트 프로젝트. 영화에서처럼 소행성을 폭파하는 대신 소행성의 궤도를 바꿔 지구를 지킨다는 우리 돈 4천억 원짜리 지구 방어 실험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얼마 전인 2021년 11월 24일 우주선 다트를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에 실어 우주로 날려 보냈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나사와 존스 호킨스 대학 그리고 유럽 우주국 ESA 이외에 전세계 과학자 수백 명과 한국의 연구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돌 실험을 한 소행성은 지구와 약 1천만 킬로미터를 약간 넘는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디모스와 디모포스 쌍소행성입니다.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돌고 있는 이 두 물체 중 큰 것은 지름 약 780m의 디모스이며 이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은 지름 약 160m인 디모포스입니다. 가깝게는 태양과 지구 정도의 거리를, 그리고 멀게는 화성 너머까지를 공전 궤도로 가지고 있으며 770일 간격으로 태양을 타원으로 돌고 있는 쌍성계입니다. 두 소행성의 중심점 간 거리는 약 1.2km로 디모포스가 디모스를 약 11시간 55분마다 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트 우주선에는 광학 항법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장치가 쌍소행성을 추적하며 비행하다가 충돌 약 1시간 30분 전에 소행성 디모포스로 목표를 변경하여 충돌 직전까지의 장면을 지구로 전송했고, 충돌 이후의 모든 장면은 이미 본선에 실려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온 작은 14kg짜리 큐브 위성 리시아 큐브가 우주선을 뒤따라가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해상도의 모든 자료를 받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후속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침에 생방송으로 한 그 동영상을 제가 화면 캡처한 상태에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스케일을 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위가 오른쪽 이 부위들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구에 있는 그런 자갈바다하고 거의 유사한 느낌인데요. 물론 사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후속으로 보낼 그 비행선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영상도 아침에 생방송으로 보내준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가 4K로 업스케일을 한 거예요. 아쉬운 점은 출력할 때도 제가 4K로 출력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좋은데 일단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풀 HD로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선명하게 느낌이 나긴 할 거예요. I'd like to thank NASA for entrusting us with this mission, and I'd like to tell everyone how proud I am. 다트 우주선이 디모포스와 충돌한 속도는 시속 약 24,140km로 이건 570kg짜리 냉장고를 설악산에 던져놓은 꼴과 같습니다. 이 충돌이 있고 난 뒤 충돌이 생긴 분출기둥, 그리고 충돌 크레이터 크기와 형태 등과 함께 디모포스의 움직임에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추가적인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또한 큐브 위성이 맞는다고 합니다. 만약 충돌이 성공적이라고 해도 실제 소행성의 속도 변화는 약 1% 이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소행성이 충돌한 퉁구스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대낮처럼 밝은 백야 현상이 나타난 이 사건으로 순록 1,500마리가 죽었고요. 주변의 나무 수천만 그루가 쓰러지는 등 서울 면적의 4배에서 5배가 넘는 지역이 초토화된 사건입니다. 이때 충돌한 물체는 지름 약 40m 정도인 석질 또는 탄소실 성분의 소행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위력을 현재 폭탄으로 표현하면 TNT 약 500만 톤을 한 번에 터트린 정도라고 하니까 디모포스 정도의 소행성이 충돌할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현재까지 약 2,000개가 넘는 지구 위협 천체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 1km가 넘어서
실질적으로 위험한 천체는 15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천체 중 지름 136km인 역대급의 초대형 혜성이 태양계로 다가오고 있는 게 관측됐고요. 1999년에 처음 발견된 소행성 베누는 크기가 500m 정도지만 무게가 1억 톤을 넘어서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행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날이 2182년 9월 24일로 이때 지구와 충돌 확률은 27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디모포스가 단단한 형태의 소행성이라면 궤도를 계산하기 비교적 쉽겠지만 베누같이 탄소가 풍부해서 느슨하게 뭉쳐진 소행성이라면 충돌 후 소행성의 모양이 변하며 내부 물질이 노출돼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2026년경 유럽 우주국 ESA는 가시광선 및 적외선 카메라와 레이저 측정기 등을 탑재하고 있는 헤라 탐사선을 보내서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는 물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소행성의 내부 구조까지 관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1km 미만이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모든 소행성은 지구의 위험한 잠재적인 천체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만약 디모포스 정도의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작은 나라나 대륙 하나 정도는 정말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디모스 정도라면 나라가 아닌 지구 전체에 대재앙이 될 게 뻔합니다. 나사는 현재 지구 주변 약 5천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 중인 혜성과 소행성들 약 2만 6천 개 정도를 추적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가까운 시간 내에 지구를 위협할 만한 심각한 소행성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도시 하나 정도를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140m급 잠재적 위험 소행성 PHA는 약 22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담이 서늘한 것은 아직 발견 못한 소행성들이 많이 존재하며 더 큰 공포는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디모포스와 니모스는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소행성들이긴 한데요. 약 4천억 정도가 투입된 이번 소행성 충돌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소행성과의 충돌 위험에 대비하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행성으로부터의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소행성의 궤도를 다룰 수 있다는 건 이 소행성의 물질들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는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